오늘은 민홍남, 연상호 감독이 드라마 선산 속 숨겨둔 복선에 대해서 완벽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선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드라마는 초반에 김창석 교수가 윤서아에게 매화와도 같은 윤서아님께라는 메시지를 적어주는 걸 시작으로 결말에서는 매화 그림을 가르치는 윤서아로 끝이 납니다. 김 교수는 왜 윤서아에게 매화와도 같다고 했을까요? 이는 윤서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면 왜 윤서아가 매화와 닮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산에서 매화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윤서아 그 자체이기도 하고 사건의 범인 윤서아의 고모이자 김용호의 어머니이기도 한 윤명희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선 매화의 특성은 겨울이 끝나기 전 홀로 피어 봄이 올 때까지 그윽한 향기를 뿜는 모진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어나는 모습에 옛 선조들이 사랑한 사군자 중 하나에 해당하죠. 혹독한 겨울에 홀로 피어나는 꽃 매화. 이 매화는 윤서아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윤서아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아버지는 7살 때 서아를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남자에게 빌부터 사는 여자였죠.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안식처이자 보호막과 다름없음에도 윤서아는 부모의 사랑 없이 사실상 혼자 알아서 스스로 커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홀로 피어나는 매화와 닮아있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와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윤서아는 자신만의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곧 종교수가 된다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결혼을 서둘렀고 남편이 바람핀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며 바로 이혼하지 않고 참았죠. 진짜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이혼은 안 하려고 진짜 죽기 살기로 버텼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서아가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김창석 교수의 선배인 능력 좋은 아버지를 둔 한 교수에게 뺏기게 되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한 교수는 매화같이 홀로서기를 하는 윤서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서아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부재는 어린 시절에도 다 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죠. 가족이라는 단어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윤서아. 혹독한 추위 속에서 홀로 피는 매화처럼 이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결말에서 윤서아는 스스로 꽃을 피우려 합니다. 교수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이복동생 영아를 일부러 연락하지는 않지만 굳이 피하지도 않는 다른 여타 가족들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피하는 건 아니고요. 다들 그렇게 지내잖아요. 가족인들 남인들. 윤서아의 인생은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야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윤서아를 대표하는 매화라는 꽃을 깊게 들여다보면 윤명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매화의 매 한자어는 나무목과 어미모가 합쳐진 한자인데 극중 큰 나무 앞에 서 있던 윤명희는 매화 한자를 그대로 시각화한 장면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국중 영호의 집 화분이 깨져 나무가 떨어져 생명을 다하는 모습은 어쩌면 매화, 윤명희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명희는 아들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단단히 뒤틀린 모성애를 보여줬는데 그래서일까요? 추운 겨울과 같았던 인생 끝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윤서와 달리 윤명희는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윤명희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보여준 모성애. 불에 달궈져 뜨거워진 가마를 서아는 옷에 대고 만졌지만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윤명희는 뜨거운 것도 모르고 맨손으로 가마를 부시기 시작했죠. 뒤틀린 모성애라지만 아들을 향한 마음은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감독이 시작과 끝에 매화라는 꽃을 선택한 이유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결말에 다가가면서 충격적인 반전으로 나왔던 김용호의 어머니이자 윤서아의 고모였던 윤명희. 1화부터 찬찬히 다시 보면 윤명희에 대한 복선이 곳곳에 숨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중 범인이 사용한 탄은 1991년도에 제작된 것. 윤명희는 비슷한 시기 1992년에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이 막내 동생인 윤명희 씨도 1992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겹쳐 윤명희의 사망이 이 총과 관련이 있나 싶었는데 윤명희가 이 총을 사용하고 있었죠. 극중 범인이었던 윤명희는 나이가 많은 여성입니다. 때문에 살해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이어지면 성인 남성을 이길 수 없기에 총이라는 무기를 선택했고 사망한 이후에 시체들은 공통적으로 등에 상처가 나고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무언가에 끌려서 유기당한 흔적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여성인 윤명희가 성인 남성을 들쳐맬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에 목 부분에 칼알을 잡고 질질 끌며 시체를 유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심부름센터 강홍식이 김용호 집을 뒤지며 했던 말. 이 새끼 지금 지 혼자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집에서 여성의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형사가 했던 말. 옷장의 여성 저고리, 범행 때 사용했던 주사기 등 김용호의 집에 여성이 함께 머물고 있다는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명길의 죽음에도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윤명길은 죽기 전 막걸리를 마시며 빌어먹을 놈들이라며 욕을 하며 걸어가다 심장을 부여잡고 죽습니다. 빌어먹을 놈들, 아이고 씨발 놈들.
윤명길이 말하는 빌어먹을 놈들은 바로 자신의 여동생 윤명희와 형 윤명호를 두고 하는 말이죠. 윤명길이 죽기 전 윤명희가 윤명길을 찾아가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에 윤명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그 둘을 두고 쌍욕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막걸리의 이름은 천명 막걸리인데요. 천명은 진리나 사실, 입장 따위를 드러내어 밝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여동생과 형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졌다는 복선으로 천명 막걸리를 들고 있던 것이죠. 이 천명 막걸리는 후에 김용호 역시 마시고 있는 막걸리입니다. 참고로 윤명길도 윤명희가 죽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윤명길은 지조건설과 이장 육성수가 죽인 것이 맞습니다. 윤명희는 오직 총으로만 사람을 죽였고 윤명길은 탈륨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애초에 윤명희에게 비밀을 모두 들은 윤명길이 용호에게 선산을 넘겨준다고 약속을 했었으니 명길 오빠랑 이 얘기도 다 끝났어. 윤명길이 갑작스럽게 죽지 않았다면 윤명희가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골프장 건설 개발 연명 동의서에 가장 먼저 사인했던 이장 육성수와 육성수를 꼬드겨 윤명길을 죽음으로 내밀었던 지조건설. 실제로 윤명길 장례식 때 준비되어 있는 화환은 소름 돋게도 친구도 친척이 보낸 것이 아닌 대부분 지조건설에서 보낸 거였죠. 아니 이 정도면 지조건설이 윤명길은 내가 죽였어 하고 밝히는 꼴 아닌가요? 이상 드라마 선산 복선 해석과 리뷰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들의 복선 해석과 내피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